네, 반갑습니다. 7월 22일 목요일 마감 시황입니다. 자, 상승세로 마무리됐습니다. 종합주가지수가 이제는 반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닥을 좀 잡아냈고요. 그 다음에 수급 동향도 그렇게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추가 상승이 가능하겠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가능할 것 같아요.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열려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내일이 금요일이잖아요. 주말장이기 때문에 아침에 떴다가 그 부분을 또 뺏어가는 모습이 좀 나타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매매 같은 경우는 조금은 침착하게 가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막 서둘러서 매수하신다거나, 오늘이 만약에 뭐 월요일이었거나 화요일 이 정도였다라면은 뭐 아마 매수해도 괜찮을 것 같다 생각이 들었을 텐데, 주말장이기 때문에 약간은 좀 부담이 있어요. 그래서 매수 같은 부분들은 좀 서두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느낌이고요. 수급 동향은 코스닥 쪽으로 많이 몰려 들어갔습니다. 근데 오늘은 대형주들의 반등이 제법 나와줬기 때문에 시장 분위기가 굉장히 좋은 편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반등 시작 때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서두르지 마십시오. 어차피 반등이 시작이라면 상당 부분 상승할 수 있는 기간이 열려 있기 때문에 오늘 매수하지 않아도 내일 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저점에서 사겠다는 생각만 이제 조금 접어주시면 충분히 안정적으로 매매하실 수 있다는 거 꼭 우리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차트 한번 보도록 하죠. 네, 종합주가지수 상황 보시면 일단은 3250포인트까지 올라섰습니다. 즉 어제 고점 근처 상황까지 간 거죠. 그러니까 이 정도면은 이제 반등 잘 나왔다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어제 뭐 1% 넘게 상승했기 때문에 그 포인트들이 약간은 뭐라 그럴까요? 좀 부담스럽다 볼 수 있겠죠. 살짝 붙여만 주면 되는 거였는데 어제 약간 많이 오른 감이 좀 있었어요. 그 다음에 쭉 빼버린 모습이어서 투자자들이 이쯤 됐을 때는 약간 이제 멘붕이 좀 오거든요. 올라갈 줄 알았는데 떨어져 버렸어. 그것도 더 많이 빠져버리니까 여기에서 이제 많이들 이제 실망하시고 주식을 던져버리거나 막 이런 상황들 많이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그리고 나서 주가가 올라가면 굉장히 허탈하죠. 그러니까 어제 같은 상황에서도 일단은 딱 그것만 보시면 돼요. 뭐 수급적인 동향이 이제 좋지 않았기 때문에 올라갔다가 빼는 건 당연한 얘기겠지만, 시장이 무너질 만한 거리가 없는데 이런 느낌들, 그리고 그런 부분 속에서 이제 오늘 수급이 바뀌면서 반등이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이 힘든가 안 힘든가를 먼저 체크하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너무 힘든 것 같아. 그러면 HS 딱 덮어버리시고요. 다음날 보시면 기적처럼 올라가 있을 거예요. 분위기가 많이 개선되는 모습. 좀 오늘 같은 경우는 마음이 굉장히 편안하실 거라고 느끼십니다. 근데 어제 막 주식을 팔아버렸다거나 아니면은 에이씨 막 그러면서 막 그냥 막 이것저것 정리해버리신 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 오늘 같은 날 굉장히 좀 허탈하죠. 그래서 교정 때는 항상 우리가 나의 마음적인 부분을 먼저 체크하고 그 다음에 주변의 환경들이 어떻게 시장을 바라보고 있는지 같이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도 잘 올라왔어요. 근데 이제 뭐 직전 고점을 넘어갈 것인지 여부는 아직은 불투명하지만 지금 같은 상황이라면은 뭐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둘 다 상승세를 계속 이어갈 것이다라고 전망되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시는 것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대형주 중소형주 갈릴 거 없겠습니다만 일단 수급 동향은 코스닥 쪽으로 많이 들어갔고요. 반등은 대형주 쪽으로 많이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수급 한번 살펴볼게요. 자, 지금 외국인 매수가요, 코스닥 쪽에서만 2,600억입니다. 그 다음에 금융투자 쪽에서 지금 300억 이 정도 들어와 있는 상태고요. 대신에 이제 거래소 쪽에서는 금융투자가 8천억 순매수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외국인하고 둘이 합치면 거의 9천억 가까이 되는 거죠. 거의 1조 가까이 되는 자금이라서 어마어마한 분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금융투자가 냄새는 기가 막히게 잘 맞는다고요. 저점 때 딱 냄새만 맡게 되면 바로 매수 들어오기 시작해서 쫙 치고 올라가는데 얘들이 지금 그런 냄새를 맡았죠. 그러니까 시장이 저점권에서 어느 정도 반등, 그 다음에 살짝이라도 이제 매수가 들어오기 시작한다라면 이런 부분들이 금융투자들에게는 이제 단기적 상승을 노리면서, 이게 단기적으로 갈지 장기적으로 갈지는 모르는 거지만 일단은 상승을 추가적으로 연결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어떤 빌미를 작동시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같은 날은 그냥 가지고만 있으셔도 종목들이 많이 회복하는 모습일 테고요. 오늘 굳이 회복이 안 됐다 하더라도 내일 정도면 또 회복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모양새 보시면 되겠고, 대신에 이제 외국인들 매매 동향이 아직은 물량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융투자가 단기적으로 끌어올린 부분들을 이 외국인들이 다시 받쳐주면서 끌고 올라가야 되는 상황이긴 한데, 연기금 쪽에서는 기대할 바가 없고 외국인들이 과연 들어와 줄 수 있겠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조금은 고민을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코스닥 쪽 중소형주 쪽으로 많이 몰려간 모습이기 때문에
외국인 입장에서는 그냥 시장이 버텨주는 거, 그 정도 역할만 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업종별 현황 한번 살펴볼게요. 오늘 외국인들이 매수를 많이 한 종목들 보시면 철강 쪽 있었어요. 그 다음에 지수 관련 종목들은 많이 안 샀어요. 뭐 전기전자 쪽 사긴 했습니다만 많지가 않고요. 철강 금속 쪽에서 오늘 매수가 좀 많이 들어왔고요. 기관 같은 경우는 다 지수 관련주겠죠. 네, 대형주, 전기전자까지 해가지고. 그래서 오늘은 금융투자애들이 노리는 부분들은 뭐냐면 시장의 단기 상승. 어쨌든 오늘만 먹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일 또는 다음 주 초중반까지도 연결할 수 있는 그런 단기 상승을 노리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금융투자가 매수가 많이 들어와서 단기적 상승이 나타나면 변수가 생기는 건 알고 계시죠? 짧게 올라간 다음에 또 꺾일 수 있는 상황이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한숨 돌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군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오늘은 전체적으로 다 올랐어요. 네, 카카오도 마지막에 조금 올라서 다행인 것 같은 느낌이고요. 이게 14만원대 근처면은 매수하기 괜찮은 위치인데 지금은 약간 애매한 가격에 걸쳐져 있네요. 그래서 요건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오늘 포스코 철강 금속 쪽에서 오늘 많이 매수가 들어오다 보니까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이 만들어졌다. 그 다음에 전기전자 쪽도 같이 들어왔죠. 하이닉스, 삼성전자, 뭐 기술적 반등이라도 일단 반등을 해주는 모습이고요. 근데 뭐 자동차나 이런 쪽에서는 특별하게 반등이 나가는 모습 없습니다. 특히 뭐 LG화학 같은 경우 계속 떨어지다가 반등 나갔는데 뭐 이 부분을 뭐 기대치를 걸기는 좀 애매한 부분인 것 같고요. 뭐 삼성물산이 지금 14위까지 올라오네요. 계속 상승하는 모습인데 삼성물산 같은 경우도 흐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매수를 언제 한번 잡으셔도 괜찮을 것 같은 느낌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한번 관심 있게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코스닥 쪽 한번 볼까요? 코스닥 쪽은 카카오 게임즈가 드디어 10만원 넘겨서 끝났습니다. 이쯤 되면 이제 조심 좀 해야 돼요. 근데 이제 더 많이 나올 거예요, 뉴스가. 이제 뭐 목표 가격 더 올려라, 뭐 이렇게 해서 더 많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조심하셔야 될 것 같은 느낌이고요. 뭐 아직까지는 뭐 올라가고 있으니까 그냥 매도하지 않고 가만 놔두시면 되겠습니다만 변수가 생기게 되면 언제든지 차익으로 빠져나와야 된다는 거 잊으시면 안 될 겁니다. 시젠 마이너스로 그냥 마무리된 모습이고요. 에코프로비엠도 약간 이제 조정이 좀 들어가는 모습이라서 단기 조정 피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게 약간 미쳐야 되거든요. 빵빵빵 치고 올라가면서 변수가 빡 생기면 그때 매도하시면 거의 정답이지 않겠는가 생각이 되니까 그런 부분들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코스닥도 뭐 두 번째 종목들 넘어갔을 때 뭐 특별하지 않습니다. 그냥 일단은 뭐 매수가 좀 많이 쏠리긴 했습니다만은 뭐 외국인들 매수가 뭐 많이 들어왔다고 해가지고 뭐 대형주 쪽으로만 반응했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고요. 대형주 쪽에서 막 섞여 있어요. 뭐 올라가는 종목, 내려가는 종목 섞여 있고요. 그 다음에 뭐 특정 테마라든지 뭐 메타버스라든지 뭐 기타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죠.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많이 들어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외국인들 입장에서 본다라면요. 많이 올라간 종목들에 대한 차익 실현과 함께 밑에 있는 것들을 매수하기 시작할 텐데 지금 중소형주주 같은 경우가 그런 부분에서 조금 약하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올라온 부분이 별로 없기 때문에 중소형주 쪽으로 매수를 계속 끌고 들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기관 쪽 한번 볼게요. 자, 매매 동향 보시면은요, 기관 당연히 레버리지 샀고요, 삼성전자 샀겠죠. 물량 제법 많은 편입니다. 그 다음에 호텔 신라, 근데 조금 기다리라고 말씀드렸죠. 좀 기다리셔야 돼요. 그 다음에 포스코 매수 당연히 많이 들어갔을 거고요. 그 다음에 네이버 순매수 들어간 모습. 인버스 갖다 팔았고요. 큐라클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바로 파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내용들도 있었고요. 카카오 게임즈 지금 기관이 팔고 있는 모습인데 아직 물량이 많지는 않지만 조만간 변수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을 조금 가져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겠는가 생각됩니다. 자, 근데 오늘 외국인들 자, 삼성전자 매도했고요. 그 다음에 하이닉스는 어디쯤 있을까요? 네, 하이닉스는 지금 안 보이는데 뭐 매수가 됐든 매도가 됐든 별로 중요하지 않을 것 같아요. 오늘은 일단 물량 자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기관들 움직임에 따라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움직였다 보시면 되겠죠. HMM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 41,900원대 그래도 지금은 매도가 좀 맞지 않겠나 생각되고요. 외국인이 지금 레버리지 들어왔습니다. 레버리지. 자, 제가 분명 말씀드리지만 ETF 쪽 투자 잘 안 한다고 그랬죠. 근데 외국인들이 레버리지 샀다라는 것은 그만큼 또 먹을 게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이 상태라면은 제 생각에는 아마 주가가 상승세로 당분간은 연결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판단이 되긴 합니다. 그 다음에 철강 쪽 많이 샀는데 역시 포스코 상승하는 모습이 확인이 됐었죠. 그 다음에 뭐 효성 첨단 소재라든지 이런 쪽 매수가 들어가 있는 모습입니다. 코스닥 쪽 한번 볼게요. 코스닥만 놓고 보면은 카카오 게임즈 매수가 제법 많이 들어간 모습이에요. 카카오 게임즈, 심텍, 에코프로비엠, 그 다음에 원익 IPS, SK 머티리얼즈 이런 쪽으로 매수가 들어가서 오늘
그 코스닥 쪽에 매수를 많이 그 잡아놓은 부분들이 카카오 게임즈. 근데 시총 상위에서는 에코프로비엠하고 카카오 게임즈 말고는 없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또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부분인 거예요. 매수가 많이 들어갔지만 지수가 그렇게까지 많이 튀지 못했던 이유는 거기에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 되겠죠. 네. 개인들은 아마 반대로 움직였을 거예요. 큐라클을 매수를 했는데, 이건 좀 아닌 것 같죠. 왜냐면 인버스 매수, 글쎄요. NC소프트 매수, 이건 아닌 것 같은데요. 그죠? 지금 개인들 매매가 자꾸 반대로 들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거를 넘겨받은 것인지 자기가 자의로 산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찌됐건 매수를 하시면 안 되는 부분들이고요. 삼성전자 레버리지, 뭐 당분간은 기술적 반등에도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팔아먹는 것도 그렇게 좋은 매매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은 외국인과 기관들이 들어오면서 주가를 끌어올리는 상태가 됐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 본다라면 개인들의 움직임이 상당한 피해를 또 받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내리고 있는 것, 많이 올라간 것, 그런 것들은 건드리지 않는 게 가장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시장 반등에 대한 이야기 또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야기를 이제 더 많이 듣고자 하시는 분들은 오늘 저녁에 무료 방송이 있습니다. 저녁 9시요. 21시에 유튜브와 88TV에서 무료 라이브 방송 진행되니까 그때 늦지 않게도 참여하셔가지고요. 시장 이야기 같이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여기서 마감 시간 마치고요. 이따가 저녁에 저녁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